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 저녁 공개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좋았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양대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미국장의 그 하락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텐데요.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다 하나같이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증시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지수 선물도 계속해서 이제 미선물 역시 이제 수치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전쟁 리스크 플러스 이제 미국의 금리, 국채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여기까지 이제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방송에서 한번 짚어봤었던 앞으로 일정 중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확률에 대해서는 어제 한번 정리해드리긴 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에 파월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11월 2일 날에 이제 금리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뭐 반도체 이야기, 또 2차 전지 이야기 잘 안 하죠.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뭐 그때그때 이제 움직이는 테마나 이슈,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매매해서 수익 내려면은 어쩔 수는 없죠. 지금 수익을 내려면. 그래서 이제 어제 웬만한 내용들은 다 한번 전달 드린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매매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량주나 또 현재 지금 낙폭과대주 이런 거를 저는 선호를 좀 해요. 그리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전쟁주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방산주 많이 올랐죠. 그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한일단조, 오늘 완전 한일단조가 급등이 나와서 아침에 20% 올랐어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니까 휴니드도 같이 올라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휴니드 같은 종목들 매매 타이밍은 그 저희 정방에서는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그 유튜브에 제가 좀 편집해서 올리는 거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적풍의 증시 풍향계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 매일은 못 올리지만은 종종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증시 풍향계에서 그 채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산업 언제 매매했는지, IMT,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 있죠. 그 분봉 시점이나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고요. 요거 이제 요 5시간 전에 올라온 요 영상은 어제 공개 방송했던 거 올려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했던 것들 종종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이런 것도 정회원 방송할 때 이런 거 이제 테마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정치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쟁주들이 세지만 부담스럽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치인 쪽을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보니까 방산주는 많이 올랐는데, 방산주가 올라가면서 휴니드랑 한일단조 급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은 좀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전쟁주 중에서. 그래서 뭐 이거는 내일 무조건 여러분이 사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은 이제 원자재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에너지 이쪽인데, 대성산업이나 대성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좀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보고 있고, 모르죠. 방산도 내일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쪽이 지금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이 저는 관심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쪽은 오늘은 그게 가는 게 많이는 없었어요. 아까 노을 같은 경우, 노을이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올라갔고, 뭐 그 이외에 다른 종목도 조금씩은 움직이긴 했는데 막 세게 간 건 별로 없더라고요. 하청기기 같은 것도 이제 가다 말았고,
동신건설 같은 것도 가다 말았어요. 그래서 내일 정치인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쪽이 이제 움직일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일단 에너지 쪽은 대성에너지나 대성산업 같은 것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쪽은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 동신건설 같은 종목들이 좀 해볼 만한 자리긴 해요. 이런 것들이. 일성건설은 좀 약해요. 얘는 좀 약하고, 동신건설이 자리가 좋아요. 원래 에이텍도 같이 가는 종목이었는데 에이텍도 대장주는 아니에요. 자리는 해볼 만한 자리는 맞거든요. 대장주는 동신건설인 것 같고, 나머지 에이텍이나 이런 것들, 에이텍이나 일성건설 같은 애들은 일성건설이 제일 약하네요. 이쪽은 내일장에 뭐 움직일 수 있는 테마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내일 막 하락 출발하고 그러면은 보지 마시고, 상승 출발한다면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테마주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 이외의 이제 내용들로 봤을 때는 오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입 지표가 좀 나왔어요. 오늘 장전에 이거 나온 건데,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10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4.6% 증가를 했고, 무역 적자는 37억 달러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10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늘어났대요. 이거는 좋은 거죠.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1평은 수출에, 우리가 이제 명절 때문에 쉬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면은 8.6%가 늘은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좋은 수치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로만 계속 이어진다면은 10월달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작년 9월 이후 13개월 만에 월간 수출액이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최근에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주요 산업들을 보면은 지금 자동차는 잘 팔려요. 자동차는 굿입니다. 그리고 선박 이쪽도 굿이에요. 그런데 선박의 경우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고요. 지금이 좋은데 그 이상 그 뒤에 또 수주가 많이 있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반도체는 맨날 안 좋대요. 그런데 점점 회복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때문에 요즘 이런 얘기는 잘 드리진 않는데, 오늘 내용으로 보면은 10월달 수치가 이번에 이제 월간 수출액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남은 10일 사이에 별림은 없다는 말이죠.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입액은 0.6% 증가했다.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늘었다. 이거는 지난달로 비교하면 안 되고 작년 대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간 무역 수지는 4개월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출입의 현황이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맨날 반복적인 거는 뭐냐면은, 계속 나오는 거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맨날 똑같아요. 보면 지금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산업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승용차, 선박, 무선 통신기기, 석유 제품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는 1년 전보다 6% 정도 줄었대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금 14개월째인데, 이제 반도체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 베트남, 일본 쪽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과 유럽 쪽의 수출이 줄었다. 대중 수출의 감소는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현 정부 들어오자마자 중국 쪽의 그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로는 사우디 쪽에 지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가 있고 조만간 카타르도 갔다가 올 예정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수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아까 이제 봤던 것들이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석유 제품의 경우는 뭐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원유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아이템들은 자동차 선박이야 뭐 워낙 잘 되고 있는 거고, 무선통신기기는 우리가 아시는 핸드폰 그쪽인 건데 이런 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를 좀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 계속해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조선업 쪽이나 등등등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차트 자료로 봤을 때는 요즘 흥하해온 같은 것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긴 한데요. 뭐 약간의 단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흥하해운도 얘도 전쟁 수혜주예요.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대체항만 검토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중동 전쟁으로 지금 항로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못 가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선, 해운 이쪽 관련해서 주가가 좀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은 물론 하락은 했지만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한 자리로 보여서 요것도 일단 저는 관심주로 좀 보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전쟁 수혜주로.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2주차로 들어섰는데요. 이전에 이제 8주를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상군 작전은 3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속보를 좀 보니까 한 6시인가요? 4시구나. 5시구나. 아까 4시 50분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제한적인 수색 작전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전쟁 후반부로 가기 위한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일부 요인들은 암살을 해놨기 때문에 지상군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명피해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지금 인명피해가 물론 있었지만 전면전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서로 이제 미사일 쏘고 막 테러의 그런 거라면 이제는 뭐랄까 실제로 좀 유혈 사태나 이런 것들 민간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 민간인 대피는 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간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작전 들어갔다는 건 이미 지상군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 굉장히 뭐든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 흐름이. 원래 전쟁은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게 승기를 잡는 방법이죠. 우리 6.25 전쟁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한 거잖아요. 쫙 밀렸던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에서 무장단체가 시작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8주 또는 조금 더 시간을 붙이면 3개월인데 저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완전 하마스를 박멸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인질이 있기 때문에 인질 교환 시기가 나오면 이쯤 되면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전쟁주를 계속 사라는 거는 아니고, 전쟁 관련주들이 좀 빠지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종목들 한번 잘 참고 한번 해보시고, 내일장 혹시 좋은 가격대가 온다면은 뭐 공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에는 우량주나 이런 것도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아마 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수출입 현황을 좀 보면서 뭐 잘 팔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선 통신기기, 이제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이제 이쪽인데, 이번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다고 그때 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늘 개통이 됐어요. 제가 금요일 날 좀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저도 이제 처음 다니는 동네여가지고 이제 부산 잘 모르니까 다니다가 제 핸드폰 가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너무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에도 한번 잠깐 들렸었는데요. 수요일 날에는 좀 상담 받다가 왔어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금요일 날 가니까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갔는데 이제 스마트폰 이게 교체할 때 그 마감 시간이 8시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개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 2개라다 보니까 하나는 하고 하나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인으로 쓰는 폰이 이제 오늘 개통이 돼서 좀 아까 좀 써봤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아이폰 15랑 플러스랑 이번에는 갤럭시 G 플립 이제 5로 2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써놓고 있는데 6년 만에 바꾸는 핸드폰이라서 너무 빠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삼성의 점유율이 많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주요 선진국에서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아마 일본이 아이폰 점유율이 1등인 나라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일본은 완전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아이폰이 잘 팔리냐면 일본제 핸드폰 쓰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본제 핸드폰 일제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갤럭시를 써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이미지 글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동안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쓰지 않고 이제 삼성 로고가 없이 그냥 갤럭시 로고만 박아서 그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폰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폰이 많이 팔렸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갤럭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지금 많이 안 팔리는 나라가 중국. 중국이 진짜 뚫기 힘든 나라라고 하고, 일본에서 그래도 2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유율이 크지 않은 나라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95개국에서 점유율이 1등이래요, 한국이. 그리고 삼성폰이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히 강세이다. 애플은 2위. 그리고 애플은 미국, 중국, 인도에서는 삼성을 압도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큰 나라들에서는 애플이 좀 딸리는데, 삼성이 좀 딸리는데, 그 2위 국가에서는 삼성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을 좀 못 먹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젖히고 일단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애플은 51개국에서 선두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저 피지라는 나라에서는 피지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74%예요. 엄청납니다. 그 소말리아에서도 한국 거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보면은 국방 관련 우려 때문에 중국 제조사들이 힘을 못 써서 그 틈새를 이제 삼성이 많이 치고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 시장에서는 1.8% 작살이 났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26.8%, 인도에서는 15%. 왜 그러냐면 애플이라는 요 아이폰이 당연히 본토인 미국에서는 잘 팔릴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는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대한 그 열정은 중국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는 중국 폰도 많이 팔리고 삼성 폰도 많이 팔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중국 점유율이 몇 년 전에 뭐 1, 2%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중국 자체 뭐 화웨이라든지 또 뭐 오포라든지 뭐 많잖아요. 중국 자체 브랜드.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나온 이제 애플이 가장 큰 벽체를 보인 적은 일본은 조사됐다. 일본의 애플 점유율이 69%. 엄청나죠? 그렇다고 합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총 25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중 전쟁이라는 거,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것들, 충돌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이 점유율을 많이 늘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스마트폰을 많이 알아보고 샀는데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들을 했고, 진작에 바꿀 걸,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폰 저도 이제 바꿨지만은, 아이폰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초기 판매량은, 자, 일단, 이 스마트폰 시장을 제가 나름 정리한 걸 보면은, 올해 삼성 갤럭시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아이폰은 충성 고객이 엄청나요. 이거는 정말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엄청나요. 그리고 아이폰 15의 초기 판매량이 14보다 높대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거 오늘 나온 얘기인데 벌써 할인 판매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초반 예약 물량은 엄청나요. 예약 판매는 엄청났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벌써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예약 판매 자체는 엄청난데 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 뒤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플러스를 샀는데 좀 어쨌든 싸게 샀어요. 저도 할인이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쪽을 보니까 아이폰의 경우는 어쨌든 충성 고객들,
그 아이폰이 등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아이폰 있고 일반 모델, 전 일반 모델 샀는데 플러스는 그것보다 화면이 좀 큰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프로는 이제 고성능 카메라와 스펙을 좀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프로 맥스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짱짱한 기능을 다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되게 무거워가지고 지난작까지는 이 고가 모델들이 성능은 정말 좋은데 무게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손목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얘네가 티타늄을 도입을 해서 티타늄 모델이 나왔어요. 그 티타늄으로 무게를 바꾸고 나니까 체감할 정도로 가벼워진 거예요. 고성능이면서. 일반 모델은 아니에요. 일반 모델은 그냥 스댕인데 프로에서. 그래서 이제 비싼 모델들이 초반에 예약 판매로 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모델은 아직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가 저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갤럭시는 어쨌든 개발도상국이나 기타 국가들에서 지금 판매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가 저는 생각보다 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삼성 갤럭시가 23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내년에 갤럭시 24가 나오는데, 이전 22 같은 경우가, 갤럭시 22가 요게 중간에 들어가는 칩이 그 스마트폰에 핵심 칩이 들어가는데, 그게 엑시노스라는, 그러니까 CPU죠. CPU, 두뇌. CPU 속에 엑시노스라는, 이게 삼성 거예요, 삼성 거. 삼성 엑시노스 자체 칩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국내 모델이나 유럽 모델에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퀄컴은 이제 미국 거죠. 미국 퀄컴 칩이, 북미 버전에는 사용이 됐대요. 자, 근데 이게,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엑시노스를 사용하면은 단가를 낮출 수는 있는데, 성능은 퀄컴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23에서는 엑시노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뺐어요. 이 성능 차이가 너무 나는 게 22대 드러나가지고, 이번에 갤럭시 23에서는 전부 다 퀄컴 칩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삼성 폰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번에 S23이 되게 잘 나왔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직 따라갈 수 없는 건가 봐요. 그게 그 수치가. 그리고 내년 나오는 24에서는 이제 등급 나누기. 애플이 아까 등급 나누기가 되게 잘 돼 있었잖아요. 삼성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데, 삼성이 등급 나누기를 통해서 엑시노스를 자체 칩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거를 사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거를. 심지어 이번에 제가 그 갤럭시 Z 플립을 샀어요. 이거는 폴더블입니다. 폴더블 위아래로 접히는 거 있죠? 저걸 샀는데, 이 플립 5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전작에서는 제가 Z 플립 4를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매장에서 상담 받았을 때는 너무 안 좋게 혹평을 하더라고요. 이거 한 1, 2년 쓰다 그냥 못 쓰는 거다. 근데 이번에 5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왔고, 5에 들어가는 칩도 전부 다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서는 엑시노스가 사용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온 2023년도에 나온 폰들은 전부 다 북미 이 퀄컴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이제 등급 나누기를 들어간대요, 삼성이. 그래서 올해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판매량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플립 5랑 4랑 제가 보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그 플립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접으면은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좀 떠요.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라. 근데 5는 접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딱딱 이렇게 빈틈없이 딱 접힙니다. 접었을 때. 그래서 중간에 뜨더라고요, 이게 4가. 그래서 고장의 우려도 좀 있었는데 5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이게 많이 개선이 됐고, 이제 겉에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고 시계 정도만 볼 수 있었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한 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은 확실히 한국이 좋구나. 그래서 저는 갤럭시 S23 울트라랑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플립을 골랐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적자를 낼 때 구원투수가 바로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거를 보면은 반도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구원투수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 24 조기 출시를 통해 가지고 늦어도 1월 아니면 2월에 출시될 거래요. 되게 빨리 나오죠. 갤럭시 S23이 제가 알기로 한 3월 달인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2, 3월? 그때로 기억하는데 조금 한 달, 두 달 먼저? 2월이구나. 2월이었는데 한 달 먼저 공개가 될 거라고요. 1월 중순 갤럭시 언팩을 통해 공개하고 1월 말에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정도, 한 달 안쪽 몇 주 빨리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반도체가 빨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모바일 쪽에서는 갤럭시 Z 폴드 5와 플립 5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 반도체에서 3조에서 4조 원의 적자를 냈는데 스마트폰이 올해 3분기에만 2에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대요. 다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구원투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폴더블이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고 저 역시도 여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24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핸드폰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어요. 케이스 씌워놓으니까 뭐 갤럭시 울트라나 저기 아이폰 15나 그 뒤에 그 카메라 렌즈 배열이 갤럭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그만 거 2개 있고 갤럭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폰은 약간 이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지금 인덕션이 3개씩 달린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요 모양만 빼면은 생긴 것도 크기도 비슷해가지고 삼성 건지 그 아이폰인지는 요 인덕션이 어떻게 모양 배치되어 있는지로 따라 구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이즈도 다 비슷해요. 더 커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크기 때문에 이미 성능도 많이 좋고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니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년인데 폴더블 폰 보급형이 나올 수도 있대요. 아직 구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산 거예요. 이거 색깔은 많은데 검은색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이번에 아이폰을 제가 핑크색을 샀는데 색깔이 검은색 블랙이랑 거의 블루라고 하는데 거의 화이트에 가까워요. 흰색 그리고 핑크, 노란, 옐로우, 그린 있는데 색깔이 되게 연하게 나와가지고 옐로우는 되게 희끄무레하고 그린도 약간 무광 반투명의 녹색이어가지고 우리 고기 싸 먹을 때 먹는 쌈무 색깔이죠. 쌈무 색깔이어가지고 이건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랑 블랙은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빼다 보니까 결국 핑크가 남더라고요. 강렬한 빨간색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아쉽게도 아이폰 미니 같은 데는 빨간색이 있는데 없어서 결국 핑크로 했습니다. 남자도 핑크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폴드는 Z 플립은 블랙으로 했고 요 검은색이 제일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폴더블을 통해서 지금 폴더블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춘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 8월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폴더블 폰이 보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중이고 현재 화웨이에서도 이런 보급형 폴더블을 내놓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애플도 폴더블 시장에 참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폴더블 시장에 중국 오포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거기다 애플도 내년 4분기에는 폴더블 태블릿을 내놓을 거래요. 그래서 접는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내년만 애플의 첫 폴더블 제품으로 폴더블 아이패드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패널 공급업체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거론되고 있다. 왜냐면 중국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애플은 지난 4년간 폴더블을 개발해왔으며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폰을 냈는데 폴더블 아이폰을 냈는데 만약에 삼성한테 밀린다. 그러면은 완전 작살 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아이패드로 맛보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 아이패드로가 잘 되면은 아이폰 같은 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쪽 시장은 아무래도 삼성이 먼저 진출한 시장이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전면 승부가 애플이랑 삼성이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그중에 이제 폴더블 폰 쪽에서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폴더블 노트북이라는 게 이게 애플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LG에서 나오는 폴더블 노트북이 이미 있어요. 이게 지금 LG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이 좀 끊겨서 나올 텐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LG 그램 폴드라고 이런 게 있어요. 접는 노트북 겸 이 디스플레이가 접혀있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이미. 애플은 내년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500대 한정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사려고 봤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려서 말았는데, 근데 가격이 499만 원이어가지고 좀 고민됐어요. 499만 원이면은 그 컴퓨터를 지금 정말 좋은 거를 맞추고 정말 좋은 모니터를 2대 놓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뭐 온라인 게임이 지금 스펙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장 고사양의 게임을 고스펙으로 돌릴 수 있고 뭐 그래픽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이 돈인데 이거를 이 돈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LG가 지금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지만 옛날에 롤러블 폰이 하나 있었어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접히는 롤러블 폰이 한번 있었는데 결국에는 망해서 이제 접었죠.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옛날에 제가 LG 폰을 잠깐 쓸 때 LG 커브라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있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안 나와요. 망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사고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던 생각이 나요. 이런 폰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근데 1, 2까지 나오다가 언젠가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TV도 우리 이거 삼성 건데 저도 커브드 TV를 썼었어요. 근데 저는 두 번 다시 커브드 TV는 안 살 거예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불프 때 좀 펴져 있는 거 큰 걸 사려고 하는데 저는 커브드를 지금까지 많이 써왔었어요. 근데 핸드폰은 저는 만족했고 TV는 별로예요. 이게 단점이 커브드 TV는 앞에서 보면은 좋아요. 근데 완전 코앞에서 볼 경우는 되게 좋은데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처럼 근거리에서 볼 때는 되게 몰입감도 있고 좋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TV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옆에서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소파가 만약에 집이 커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몰입도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멀리 있을 때는 무조건 사이즈가 큰 게 짱이에요. 그래서 커브 TV 저는 이제 좀 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LG가 이 접는 거나 휘는 거에 대한 또 노하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HP 휴레패커드에서 나온 건데 거의 LG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폴더블 시장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미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으로 LG께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HP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노트북이라고 나왔대요. 근데 금액을 봤을 때는 금액은 가격 우리나라 거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성능은 여기 HP가 좀 더 좋더라고요. 무게 좀 더 무겁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년 4, 4분기에 2024년도 애플이 참전하게 되면서 아이패드, 폴더블 아이패드가 여기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폴더블 폰도 삼성에서 저가형, 중저가형, 보급형 폴더블 폰이 나올 예정이면서 폴더블 이 노트북 싸움도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이라는 이 관련주들을 보면은 별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을. 그리고 제가 왜 이 폴더블 쪽 폴더블이랑 스마트폰 보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폰 바꾸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반도체 적자가 길어지면서 구원투수는 일단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내년 3분기쯤에는 삼성 폴더블 보급형 모델 나올 예정이고 지금 이미 중국 기업들은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는 중이에요. 신제품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 4분기에는 폴더블 아이패드 그리고 올해 LG랑 HP에서 폴더블 노트북이 나왔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너무 비싸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요게 지금 나와 있고 폴더블 아이패드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기술력이 삼성에도 좋기 때문이겠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이 그 빈틈을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갤럭시가 올해 판매량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사실상 미중 간의 갈등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미중 간의 싸움은 갑자기 내년에 둘이 만나가지고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고 전쟁 끝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미국의 공화당 시절이었던 트럼프 때도 그랬고요.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예요. 미국은 원래부터.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았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경제 공황일 때, 경제 위기일 때, 코로나 같은 어떤 정말 난리일 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미중은 항상 트러블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그 빈틈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잘 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결국엔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좀 좋은 역할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지금 시장이 뭐 아까 제가 잠깐 정치 테마니 뭐니 얘기를 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사놓으면은 좋은 산업들이에요. 마치 2차전지 배터리가 예전에 잘 될까 못 될까 뭐 그랬었는데 지금 대중화가 된 것처럼 접는 디스플레이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폴더블로 많이 올라갔던 게 뭐 PI 첨단 소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엔 별로 재미없죠. 맞아요. 되게 재미없는 주식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럴 때 지금처럼 전쟁통일 때 이런 것들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25,700원이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쌀 때 사놓으면 좋을 종목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옛날에 폴더블 폰 그 소재 쪽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들어간 소재 쪽으로 한참 많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이런 것도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테마들이 다 지금 바닥이 다 신저가예요. 신저가. 전부 다 신저가예요. 뭐 KH 바텍 같은 건 좀 살아나고 있긴 해요. 그리고 파트론 요즘 좀 올라오고 있고 요즘 제가 딴 데 관심 안 갖고 있는 동안 올라왔더라고요. 파트론 좀 올라오고 있고 별거 올라오는 게 별로 없긴 해요. 다 만신창이에요. 주가가. 율촌화학 이런 것도 영업정지네? 인지 디스플레이 뭐 AP 시스템도 옛날에 폴더블이었는데 JNTC 요거 하나 잘 가고 있네요. 이녹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폴더블 폰 관련주가 지금 제대로 가는 종목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많이 좋아질 만한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DKT도 옛날에는 폴더블이었는데 신도기현도 옛날에 폴더블이었고요. 원익큐브 얘도 옛날에 진짜 좋은 종목이었는데 다 지금 뭐 만신창이에요. 그냥 전쟁이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전쟁 수혜주로만 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시장에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사고 바닥에서 지금 열심히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 BH, 필옵틱스 등등등. 그래서 바닥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이쪽이 내년에 좀 크게 갈 만한 테마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폴더블 폰 플러스 그냥 디스플레이 OLED 이번에 나오는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OLED예요. 그래서 OLED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내년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도 아직 모르겠고 또 주변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정해진 일정. 그래도 스마트폰이 나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정해진 일정이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몰라요. 금리가 언제 낮아질지 오늘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로는 한동안 고금리가 오래될 것이고 또 영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쉽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죠. 그리고 반도체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제품이 언제 나올지 요거는 나름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총선주를 보자고 했던 것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은 확실한 거,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폴더블 폰 관련주 지금이야 저희 뭐 추천드린 것도 많고 하니까 당장 사진 않겠지만 내년을 노리고 저가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들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드렸던 핌스 같은 종목도 저는 디스플레이 쪽에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테마들에 많이 묻혀 있지만 내년에 올 겨울에 사놓으시면은 내년에 좋을 만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아마 제 방송을 통해서도 관련주들 또 소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름 한번 이쪽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 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내용들 조금 연장해서 봤고요.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누적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갔대요. 좋지 않은 전쟁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전쟁 초기입니다. 초기. 애초에 얘기했던 8주 중에 2주 차고요. 지상호 작전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역대급 신용 반대 매매가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루 반대 매매만 5천억 원이 된대요. 지금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팔고 떠나거나 팔고 지금 핫한 전쟁주로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들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반대 매매로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은 증권사에서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틀 기다려주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지금 엄청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반강제로 지금 손절을 막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쟁 관련주가 아닌 것들은 들고 있고 싶어도 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지금 반대 매매가 임박했거나 이미 털려가지고 반대 매매가 이미 발동이 돼가지고 강제 손절을 당했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나 때문이 아닌데 지금 신용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서 멀쩡한 주식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회사는 별 문제는 없는데 실적도 괜찮고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신용 물량이 쏟아지면서 반대 매매가 임박 최근에 급락한 종목들일수록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이라는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 이런 걸 그냥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신용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으면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신용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주가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 저는 멀쩡한 주식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전쟁 관련주도 아니고 뭣도 아닌 멀쩡한 주식들 이런 거는 내년에 유망 업종이 되겠죠. 오늘은 제가 폴더블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이 올 이번 이스라엘 전쟁 시기에 사놓으면 좋을 만한 테마가 아닌가라고 여러분께 또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당장 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천천히 매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마 내일도 저희는 장중에 단타 적당히 하면서 저희 장투 종목들 리딩하고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중간에 매매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증지풍향계 보시면 아마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겁니다. 최근 영상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저희 방송은 어떻게 매매하고 장중에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 보시면은 좀 답답한 증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방송은 수요일날 장중 방송이 있습니다. 수요일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또 그때 오셔서 제가 어떤 종목들 매매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종목 있다면 그때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늦게 하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요일 날에 우리 공개 방송 있으니까 우리 공개 방송, 무료 방송 오시는 분들은 그때 뵙도록 하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